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당신의 인생을 응원하는 해피라이프입니다. 혹시 요즘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은퇴는 했는데 앞으로 20년, 30년을 어떻게 살아가지? 내가 모아둔 돈으로 과연 넉넉하게 살 수 있을까?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내 통장 잔고는 줄어들기만 한다면 어떻게 하지? 이런 질문들은 누구나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100세 시대라고 불리는 오늘날 은퇴는 더 이상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기 때문이죠. 현역 시절에는 매달 월급이라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있었지만 은퇴 후에는 그 흐름이 끊어지고 생활은 계속 이어집니다. 하지만 생활비는 그대로인데 수입은 줄어드니까 자연스럽게 불안감이 밀려오는 것이죠. 실제로 통계청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고령자 가구의 평균 생활비는 월 2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만으로는 이 금액을 충당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더군다나 의료비는 나이가 들수록 증가하고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10년 후에는 지금의 200만 원이 실질적으로는 더 적은 구매력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되는 불안을 덜어드리기 위해 은퇴 이후에도 돈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현실적인 재테크 전략 3가지를 깊이 있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전략들은 제가 20년 넘게 금융업계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은퇴자분들과 상담하며 실제로 효과를 본 방법들입니다. 먼저 은퇴 후 재테크가 왜 꼭 필요한지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를 편안한 휴식이라고 기대합니다. 40년 가까이 일했으니 이제는 쉬면서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막상 은퇴하고 나면 예상치 못한 부담이 찾아옵니다. 첫째, 매년 오르는 물가입니다. 올해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은 3%대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10년 후에 지금의 100만 원이 실질적으로 70만 원 정도의 가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특히 식료품이나 의료비 같이 생활 필수품의 물가 상승률은 평균보다 더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나이가 들수록 늘어나는 의료비입니다.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70세 이상 고령자의 연간 의료비는 평균 300만 원을 넘어섭니다. 더군다나 암이나 심혈관 질환 같은 중대한 질병에 걸리면 수천만 원의 비용이 한 번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셋째, 자녀나 손주들에게 들어가는 예상치 못한 지출입니다. 결혼자금, 육아비용, 교육비 등 가족을 위해 써야 하는 돈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요즘 젊은 세대는 취업이 어렵고 주택 가격이 높아서 부모님의 경제적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평균 수명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평균 수명은 83세를 넘어섰고 건강하게 사는 기간도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90세, 100세까지도 생활비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60세에 은퇴했다면 40년 동안, 65세에 은퇴했다면 35년 동안 월급 없이 살아야 합니다. 단순히 퇴직할 때 모아둔 목돈만으로는 버티기 힘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은퇴할 때는 5억 원이 있으니까 충분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살아보니 한 달에 200만 원씩 쓰면 20년 만에 다 떨어지더라고요. 더군다나 아픈 곳이 생기면 병원비가 만만치 않아서 실제로는 더 빨리 줄어들 것 같아 불안합니다. 이런 불안감을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은퇴 후 재테크입니다. 재테크라는 단어가 낯설거나 나는 투자에 소질이 없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의 재테크는 젊을 때처럼 공격적으로 돈을 불리는 것이 아닙니다. 첫째, 내가 가진 돈을 안전하게 지키고, 둘째, 매달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들고, 셋째, 효율적으로 쓰는 것. 이 3가지 원칙을 지키는 것이 바로 노후 재테크의 핵심입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인 전략들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연금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 즉 연금 최적화입니다. 연금은 은퇴 후의 평생 월급입니다. 한번 세팅해두면 꾸준히 들어오는 안전한 소득원이 되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연금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먼저 국민연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이상 납부해야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령 시기를 늦출수록 금액이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65세에 받는 대신 70세로 늦추면 월 수령액이 무려 36% 증가합니다. 만약 현재 65세에 월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면 70세로 늦추면
136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본인의 건강 상태와 가족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건강에 자신이 있고 오래 살 자신이 있다면 연금을 늦춰받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이 좋지 않거나 가족력상 수명이 짧을 가능성이 있다면 일찍 받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계산해보면 70세부터 받기 시작해서 85세까지 산다고 가정했을 때의 총 수령액과 65세부터 받기 시작해서 85세까지 산다고 가정했을 때의 총 수령액이 거의 비슷합니다. 따라서 85세 이상 살 자신이 있다면 늦춰받는 것이 유리하고 그렇지 않다면 일찍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국민연금 외에 추가로 납부할 수 있는 임의가입이나 임의계속가입 제도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연금액을 늘릴 수 있으니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퇴직연금, 즉 IRP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회사를 다니면서 자동으로 퇴직연금 계좌를 갖게 되지만 그 후에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IRP는 정말 중요한 노후 준비 수단입니다. IRP의 가장 큰 장점은 세액공제 혜택입니다.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이 중 일정 금액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 400만 원을 납입하면 소득세율에 따라 4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납입만으로도 10에서 15%의 수익률을 보장받는 셈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중도에 꺼내 쓰지 않고 꾸준히 유지하는 것입니다. 중도 인출하면 세제 혜택을 반납해야 할 뿐만 아니라 복리 효과도 사라집니다. 은퇴 후에는 IRP를 통해 안정적인 상품에 투자해 꾸준히 수익을 얻는 것이 좋습니다. IRP 내에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은 예금, 적금, 펀드, ETF 등 다양합니다. 은퇴 후에는 원금 보장형 상품의 비중을 높이되 일부는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 있는 상품에도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세 번째로 개인연금, 즉 연금저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연금은 스스로 준비한 노후 자산입니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를 통해 만들 수 있죠. 연금저축계좌와 연금저축보험이 있는데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는 투자의 자유도가 높습니다. 주식, 채권, 펀드, ETF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어서 수익률을 높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연금저축보험은 원금 보장과 최저금리 보장이라는 안정성이 있습니다. 개인연금에서 핵심은 분산 투자입니다. 모든 돈을 한 곳에 몰아넣지 말고 일부는 채권형, 일부는 주식형, 일부는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나누어 두어야 안정적입니다. 예를 들어 40%는 채권형 펀드, 30%는 우량 배당주, 30%는 예금이나 적금에 투자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또한 개인연금은 수령 방법도 중요합니다. 일시금으로 받으면 세금 부담이 크지만 연금으로 나누어 받으면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특히 10년 이상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되어 더욱 유리합니다. 연금 최적화의 핵심은 한 번에 많이 받는 것보다 얼마나 오래 꾸준히 받느냐입니다. 따라서 연금 수령 계획은 지금이라도 다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이나 각 금융회사에서 제공하는 연금 계산기를 활용하면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은퇴 후에도 자산을 가만히 두지 않고 안정적으로 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만 은퇴 이후 투자는 젊을 때처럼 공격적으로 수익을 노리는 방식이 아닙니다. 자산을 잃지 않고 꾸준히 생활비를 보충해주는 안정성 중심의 포트폴리오가 필요합니다. 먼저 배당주와 리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당주는 기업이 이익을 내면 주주에게 배당을 주는 주식입니다. 매달 혹은 분기마다 배당을 받을 수 있어 생활비에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배당 수익률 4%인 주식에 투자하면 연간 400만 원, 즉 월 33만 원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주를 선택할 때는 배당 수익률만 보면 안 됩니다. 배당을 꾸준히 지급해온 기업인지, 앞으로도 배당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가진 기업인지를 봐야 합니다. 특히 은행, 통신, 에너지, 유틸리티 등 안정적인 업종의 우량 배당주는 장기적으로 믿을 만합니다. 국내 배당주로는 KB금융, 신한지주, SK텔레콤, KT, 한국가스공사 등이 있고 해외 배당주로는 코카콜라, P&G, 존슨앤드존슨 등이 유명합니다. 다만 해외 배당주는 환율 변동 리스크가 있으니
이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리츠는 부동산 투자 신탁으로 부동산의 투자에 임대 수익을 배당하는 상품입니다. 소액으로도 건물 임대 수익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국내에는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하는 상업리츠와 주거용 부동산에 투자하는 주거리츠 등이 있습니다. 리츠의 장점은 물가 상승에 따라 임대료도 함께 오르는 경우가 많아 인플레이션 해지 효과가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의 침체나 공실률 증가 등의 리스크도 있으니 분산 투자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채권형 ETF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형 ETF는 국채나 회사채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주식보다 변동성이 적습니다. 특히 국채 ETF는 국가가 보증하므로 안정성이 높아 은퇴 자산에 적합합니다. 채권형 ETF의 가장 큰 장점은 은행 예금보다 약간 높은 수익률을 얻으면서도 큰 위험은 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은행 예금 금리가 3% 내외인데 국채 ETF는 3.5에서 4% 정도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 가격은 금리와 반대로 움직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 금리가 내리면 채권 가격은 오릅니다. 따라서 금리 상승기에는 단기 채권 ETF를, 금리 하락기에는 장기 채권 ETF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인플레이션 연동 국채인 물가 연동 국채 ETF도 좋은 선택지입니다. 물가가 오르면 원금과 이자가 함께 조정되어 실질 구매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금과 달러 자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플레이션과 환율 변동에 대비하기 위해 금과 달러는 반드시 일정 부분 보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은 예로부터 가치 저장 수단으로 인정받아왔습니다. 특히 경제 위기나 인플레이션이 심할 때 가치가 올라가는 특성이 있어 안전자산 역할을 합니다. 금에 투자하는 방법은 금괴나 금코인을 직접 사는 방법, 금 ETF에 투자하는 방법, 금 적립식 펀드에 투자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달러는 글로벌 표준 통화로 위기 상황에서 안전자산 역할을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원화가 약세를 보일 때 환차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달러에 투자하는 방법은 달러 예금, 달러 채권, 달러 ETF 등이 있습니다. 다만 금과 달러는 이자나 배당을 주지 않으므로 너무 많이 보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체 포트폴리오의 10에서 20% 정도가 적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부 성장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자산을 모두 안정적으로만 두면 장기적인 인플레이션을 이기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일부는 성장주에 투자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단, 비중은 20에서 30%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성장주를 선택할 때는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가진 산업을 위주로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AI, 친환경 에너지, 헬스케어, 고령화 관련 산업 등은 장기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개별 주식보다는 관련 ETF나 펀드를 통해 분산 투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코덱스 200 ETF나 미국 S&P 500 ETF 같은 대형주 위주의 ETF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면서도 성장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산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는 안정자산 70%, 성장자산 30% 정도의 비중으로 가져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배당주와 리츠 30%, 채권형 ETF 30%, 금과 달러 10%, 성장주 ETF 30% 정도로 분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이고 개인의 위험 성향과 자산 규모, 필요한 현금 흐름 등에 따라 조정해야 합니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빨리가 아니라 꾸준히라는 점을 명심하세요. 매달 소액이라도 자동 투자 시스템을 활용해 습관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리밸런싱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전략은 바로 돈을 잘 쓰는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재테크를 돈 버는 것으로만 생각하지만 사실 돈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느냐도 매우 중요합니다. 같은 금액으로도 더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재테크라고 할 수 있겠죠. 먼저 생활비 절감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식비를 줄이고 집밥을 늘리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절약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일주일에 3번 외식한다면 월 4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를 절반으로 줄이고 나머지는 집에서 해먹는다면 월 20만 원, 연 240만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집밥은 건강에도 좋으니 의료비 절약 효과까지 볼 수 있습니다. 통신비 절약도 중요합니다.
요즘 통신사들이 다양한 요금제를 제공하는데 본인의 사용 패턴을 분석해서 최적의 요금제를 선택하면 월 3만 원에서 5만 원까지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 요금제는 일반 요금제보다 20에서 30%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료 정리도 필요합니다. 젊었을 때 가입한 보험들 중에는 이제 필요 없어진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들이 독립했다면 사망보험 금액을 줄이고 대신 의료비 보장을 늘리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또한 중복 보장을 정리하면 월 10만 원 이상의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동차 관련 비용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차를 이용할 일이 줄어들 수 있는데 굳이 큰 차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소형차로 바꾸거나 아예 차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차 한 대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월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되니까 이를 절약하면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구독 서비스도 정리해야 합니다. OTT, 음악 스트리밍, 각종 앱 구독료 등이 의외로 많은 돈을 차지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서비스는 과감히 해지하고 꼭 필요한 것만 유지하세요. 이것만으로도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도 중요합니다. 전기료와 가스료를 줄이기 위해 LED 전구 사용, 적정 온도 유지, 대기 전력 차단 등의 습관을 들이면 월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작은 금액 같지만 20년이면 600만 원이 넘는 돈입니다. 이런 작은 절약들을 모두 합치면 월 30만 원에서 50만 원, 연간 400만 원에서 600만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는 1억 원을 투자해서 연 5% 수익을 올리는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다음으로 정부 지원금과 복지 혜택 활용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다양한 노인복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를 모르고 계시거나 신청하지 않아서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기초연금입니다.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연금으로 현재 월 최대 32만 3,18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모두 받을 수 있으니 최대 월 64만 원 정도의 수입이 생기는 셈입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수령액과 소득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지만 대부분의 은퇴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소득이 적은 가구의 임대료나 주거환경 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면 지원받을 수 있는데 1인 가구는 월 소득 97만 원 이하, 2인 가구는 162만 원 이하면 해당됩니다. 임차 가구는 월 최대 32만 원까지, 자가 가구는 주택 개보수비를 최대 1,241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도 다양합니다. 65세 이상은 건강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고 노인 장기요양보험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암, 희귀질환, 중증치매 등 중대질병에 대한 본인 부담금 경감 제도도 있습니다. 이런 혜택들을 잘 활용하면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교통비 할인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만 65세 이상은 지하철과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부가 매월 교통비로 20만 원을 썼다면 이제 이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연간 240만 원의 절약 효과죠. 문화생활 할인도 상당합니다. 영화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등에서 시니어 할인을 제공하는 곳이 많습니다. 보통 20에서 50% 할인을 해주니까 문화생활을 즐기면서도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금 감면 혜택도 중요합니다. 65세 이상은 종합소득세 인적 공제가 추가로 있고 연금소득에 대한 공제도 있습니다. 또한 소액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있어서 연간 2천만 원까지의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재산세 감면도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1주택자는 재산세를 25% 감면받을 수 있고 종합부동산세도 일정 부분 감면됩니다. 이런 다양한 혜택들을 제대로 활용하면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의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모르거나 신청이 복잡할 것 같아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복지로 홈페이지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시군구별로 추가적인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많으니 거주지역의 복지제도도 알아보세요. 복지 혜택을 신청할 때는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민등록 등본,
소득 금액 증명원, 재산세 납세 증명서 등은 자주 필요한 서류들입니다.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것들은 미리 받아두시고 필요할 때마다 관련 부서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가족 구성원들과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녀들이나 주변 지인들이 알고 있는 유용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특히 요즘은 모바일 앱이나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젊은 세대의 도움을 받으면 더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퇴 후 재테크에 대한 올바른 마음가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은퇴 후 돈 걱정 없는 삶을 위한 3가지 전략을 살펴봤습니다. 연금 최적화, 안정적인 투자 포트폴리오, 지출 효율화와 정부 혜택 활용. 이 3가지만 제대로 실행해도 훨씬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가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너무 늦은 것 아닐까? 라는 걱정을 하십니다. 내 나이에 무슨 투자를 한다고, 젊은 사람들도 어려운 세상인데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사실은 가장 빠른 때입니다. 65세에 시작했다고 해도 85세까지 20년, 90세까지는 25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20년이면 충분히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시간입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한 분은 68세에 재테크를 시작하셨는데 5년 만에 자산이 30% 늘어났습니다. 공격적인 투자를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연금을 정리하고 안전한 배당주에 투자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였을 뿐인데도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다른 분은 돈이 별로 없는데 무슨 재테크를 하느냐고 하셨는데 알고 보니 매월 받는 연금과 절약할 수 있는 지출만으로도 월 20만 원씩은 투자할 여력이 있었습니다. 월 20만 원씩 15년간 연 5% 수익률로 투자하면 약 5,200만 원이 됩니다. 결코 작은 돈이 아니죠. 돈 걱정 없는 삶이라는 것이 꼭 많은 돈을 가지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돈이 많으면 좋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돈으로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이런 확신은 계획에서 나옵니다. 내가 매달 얼마의 수입이 있고 얼마를 써야 하는지 알고 있으면 불안감이 줄어듭니다. 또한 만약의 상황에 대한 대비책이 있으면 더욱 안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을 정리해 보세요. 그리고 앞으로 5년, 10년, 20년 후의 계획도 세워보세요. 건강 상태 변화, 주거비 변화, 의료비 증가 등도 고려해서 말입니다. 계획을 세울 때는 너무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대략적인 방향만 정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은 계획을 점검하고 수정하세요. 상황은 계속 변하니까 계획도 함께 변해야 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가족, 친구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필요하면 전문가의 상담도 받아보세요.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무료 상담 서비스도 많으니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테크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돈을 모으고 불리는 것은 행복한 삶을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적당한 선에서 만족할 줄도 알아야 하고 현재를 즐길 줄도 알아야 합니다. 건강이 가장 큰 자산이라는 것도 잊지 마세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건강관리에도 투자를 아끼지 마세요. 정기 건강검진, 운동, 좋은 음식 등은 최고의 투자입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도 소중한 자산입니다. 가족, 친구들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가는 것도 노후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은퇴 후의 삶은 제2의 인생입니다. 새로운 도전과 경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돈 걱정 때문에 이런 기회들을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드린 전략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시면 분명히 더 여유롭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실천을 시작한다면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 걱정 없는 삶은 단순히 통장에 찍히는 숫자가 아니라 마음의 여유에서 비롯됩니다. 계획이 있고 준비가 되어 있으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편하면 더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고민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시니어를 위한 투자 실수 탑 5를 다룰 예정이니 기대해주세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어떤 실수들을 피해야 하는지, 그리고 올바른 투자 습관은 무엇인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